네, 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입니다. MPPT 마음 공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호흡 명상의 실습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입니다. 이름하여 열숨 명상입니다. 열숨, 10번의 숨입니다. 들숨, 날숨, 10번의 숨을 쉬면서 주의를 호흡 감각에 두시면 됩니다. 가만히 명상의 기본은 뭐라고 했죠? 쉰다입니다. 쉬는 자세입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몸에다가 호흡을 맡기십시오. 짧든지 길든지, 얕든지 깊든지, 거칠든지 부드럽든지 몸에다 맡기십시오. 다만 여러분은 그 감각을 온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익숙해지면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처음 배울 때 이와 같이 손을 대면 몸에서 호흡 감각을 느끼시기가 더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히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자신을 안아주는 자세가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호흡 명상을 위해서 이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호흡이 느껴지죠? 저와 함께 따라해 봅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숨, 들숨에 둘, 날숨에 숨.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열, 숨, 이렇게 10번의 숨을 세시면 됩니다. 10번의 숨을 세는 동안 다만 쉬면서 주의를 몸에서 느껴지는 호흡 감각에 보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호흡의 감각을 무심히 온전히 느껴봅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떠도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문득 쉬고 싶을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잠시 공부를, 일을 멈추고 10번의 숨에 주의를 보냅니다. 속으로 하나, 들숨에 수를 세고 날숨에 숨 이렇게 하시면 머릿속에 잡념이 덜 떠오릅니다. 이 숫자와 숨, 이 단어에 주의가 가기 때문에 잡념이 덜 떠오릅니다. 익숙해지면 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호흡 감각을 느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진 후에도 어느 날 너무 생각이 많다면 이렇게 수를 세어 보십시오. 들숨에 하나, 날숨에 숨. 이와 같이 숨 할 때 숨 쉰다. 3분, 5분, 아니 1분이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마음을 쉽니다. 호흡 감각을 느끼면서요.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그 호흡 감각에 문득 쉽니다. 1분 쉴 수 있다면 1분 여러분은 평화로운 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나를 키우고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을 오래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을 앉을 수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명상이 누가 압니까? 망상인지. 자신은 앉아서 1시간 동안 명상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공상을 했고 망상을 했을지 누가 압니까? 3분을 하더라도 1분을 하더라도 마음을 쉴 줄 아는 기술을 배운다면 그러면 훌륭합니다. 여유가 되고 자연스럽게 늘리고 싶으면 그때 조금씩 늘리십시오. 무조건 오래 앉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내 주변의 감각과 친해지고 몸의 감각과 친해지고 내 호흡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욕구 생각을 쉴 수 있고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와 접속하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와 만나게 됩니다. 고요한 나, 평화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요한 상태, 비록 아직 명상이 숙달되지 않아서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마음 챙김을 하셔야 고요한 나를 제대로 자각하고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쉰다, 명상, 쓴다, 긍정심리 외에도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함께하는 마음 챙김 명상, 명상과 긍정심리를 함께하는 긍정심리 명상,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를 함께하는 마음 챙김 긍정심리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을 하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의 시작이죠. 마음 챙김은 뭐라고 했습니까?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앞에 명상은 크게 마음 공부가 전부 주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보고 쓰는 거죠. 근데 마음 챙김은 밖으로 향하는 주의를 안으로 향합니다. 명상은 늘 욕구 생각이 붙어있는 그런 오염된 혹은 좋은 말로 하면 채색된 그런 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주의, 욕구 생각이 내려놓아진 순수한 주의를 연습하는 bare attention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bare attention인데 그 bare attention이 나를 향하는 겁니다. 평소에 마음 챙김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 챙김 훈련 쉽지 않아요. 욕구 생각 쓰면서 마음 챙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상할 때 욕구 생각이 내려놔진 그때 좀 마음 챙김이 조금 훈련하기 쉽습니다. 그때 나를 봐. 나를 보는 게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순수한 주의 훈련, 둘 다 주의 훈련인데 순수한 주의 훈련, bare attention 훈련이고 마음 챙김은 bare meta attention 훈련이에요. 순수한 상위주의 훈련입니다. 순수한 주의인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감각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혹은 그 경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하는 줄,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줄 아는 거, 그런 그 안으로 마음 챙김과 밖으로 마음 챙김, 부처님이 대념적용에서 표현하셨던 안으로도 밖으로도 하신 그 마음 챙김을 조화롭게 합니다. 내가 샤워를 할 때 샤워의 감각을 느끼는 줄 아는 거, 안으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걸 떨어져서 보는 내가 샤워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게 되면 밖으로 마음 챙김이죠. 밖으로 마음 챙김만 되다 보면 자칫 해리 반응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인증이라고 할까요? 너무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감각을 놓쳐버리는 거죠. 떨어짐만 있는 것이죠. 떨어져 봄과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내 경험과 친해지고, 그것이 감각 경험만은 아닙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할 때는 그 감각 경험을 할 때 나를 보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마음 챙김을 할 때는 그 모든 욕구, 생각, 감정, 모든 신체 감각 등을 다 봅니다. 그 경험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온전히 경험하면서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고요한 나를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마음사회 이론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여러 나들이 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나들을 양성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고요한 나를 키워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초연한 나를 키웁니다. 초연하게 나를 바라보는 나를 키웁니다. 나와의 관계가 변화해요. 나는 늘 어떤 경험하는 자로만 살았는데 마음 챙김을 훈련하면서부터 또 다른 내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삶은 동일시 게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초연한 나와 동일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익숙한 나와 낯설어지죠. 약간의 탈동일시, 새로운 나와 익숙치 않은 새로운 나와 익숙해지는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CCTV처럼 드론을 띄운 것처럼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면서도 마음 챙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동아시아에서 쓰는 이 구마라즈 번역의 금강경에는 그게 빠졌는데 산스크리트어 버전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자리를 깔고 쭉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설법을 하실 때 얼굴 앞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시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왠지 모르지만 구마라즈 번역본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일상생활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그건 마음 챙김의 훈련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먼저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주의 집중에 힘을 기르십시오. 감각에 배어 어텐션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러면서 문득 자기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 챙김을 안 배워도 감각 명상, 특히 개방형 감각 명상을 하다가 문득 혼자 깨우치는 분도 있어요. 감각 명상을 개방형으로 하다 보니까 문득 자기를 보는 그런 마음 챙김을 스스로 깨우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서 배우지 못하면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는 마음 챙김의 훈련. 그 첫 번째가 명상을 하면서 하는 마음 챙김 훈련입니다. 바로 마음 챙김 명상. 그래서 명상이 있고 마음 챙김이 있고 그 둘을 함께 하는 마음 챙김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 명상들, 특히 개방형 명상이나 좀 집중형에 가까운 몸이나 또 더 집중형에 가까운 호흡 명상을 하실 때 그때 문득 슬쩍 나를 느껴봅니다. 그러면 그 고요한 나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명상을 위한 팁으로 감각이라는 말을 붙여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번에는 자각이라는 말을 붙이십시오. 자각. 샤워하면서 감각. 그럼 훨씬 잡생각이 덜 나요. 샤워하면서 몸을 느낍니다. 감각을 느낍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각까지 해보십시오.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과 하나 되는 것이 호흡 명상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 될 때의 그 고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십시오. 나를 보는 겁니다. 배어 메타 어텐션. 그러면 압니다. 이게 나구나. 아까 제가 고요한 나라고 표현했던 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0점 나라고 합니다. 저울의 0점 같은 나입니다. 0점 나. Zero I.
그 0점 나를 자각해요. 명상에 깊게 산매에 들어가면은 내가 0점 나인 줄 몰라. 근데 일상생활에서 특히 뭐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생활에 개방형 명상하다가 문득 나를 봐. 아, 이게 나구나. This is me. 이 0점 나를 확인합니다. 0점 나의 자각을 통해서 나의 기본이 0점 나임을 압니다. 그 0점 나에서 때로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불안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우울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분노가 치솟아요. 다 어디서? 요 0점 나에서. 고개 내려가면, 고개 내려놓아진, 쉼, 비워진 그 명상 상태에 나는 누굽니까? 남잔가요? 여잔가요? 교수인가요? 학생인가요? 60살인가요? 20살인가요? 그 나 누굽니까? 노바디입니다. 숭산 스님 좋아하는 표현으로 Don't know. 모릅니다. 분명히 느낍니다. 자각합니다. 0점, 저울의 0점 같은 나예요. 그 나를 자꾸 느끼시면 영혼의 밥을 먹게 됩니다. 이게 기본 나구나. 마음사회 이론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 나가 있어요. 0점 나만을 너무 귀중하지 마시고 여러 나를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상 긍정심리 파트를 충분히 못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 다양한 건강한 나를 쓰는 긍정심리를 잘해야 돼요. 저울이 만약에 0점만 잘 가리키면, 물론 못 가리키면 안 되죠. 5kg 올리면 5kg 딱 가리키고 내려놓으면 딱 0점. 20kg 올려놓으면 20kg 딱 가리키고 내려놓으면 0점. 50kg 딱 올려놓으면 50kg 딱 가리키고 내려놓으면 0점. 훌륭한 저울이죠. 이게 0점 못 맞추면 신뢰로운 저울이 아니죠. 그러나 뭘 올려놔도 0점만 놓고 있어. 그건 저울이 아니죠. 명상을 통해서 쉼만 하면 안 돼요. 긍정심리에 욕구생각 쓰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욕구생각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욕구생각을 멈추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 0점 나를 기르는데요, 마음 챙김을 할 때 그걸 분명히 자각한다는 거죠. 명상만 할 땐 잘 몰라요.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할 때 그 0점 나를 자각합니다. 0점 나의 영혼의 밥을 자꾸 먹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현대인을 괴롭히는 자존감 문제 해결됩니다. 그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는요, 아까 돈노라고 했죠? 노바디라고 했죠? 노바디아예요. 0점 나는 노바디 납니다.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인종도, 나이도, 성도 붙일 수 없어요. 학력도, 권력도, 돈도 붙일 수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깨어서 아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걸으면서도 걷기 명상에서 걷기 마음 챙김 명상으로 승화합니다. 걷기 명상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명상 효과죠. 바라보는 자각을 할 때에 나를 압니다. 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나, 걷고 있는 0점 나구나. 그 0점 나와의 동일시, 삶은 뭐라고요? 동일시 게임입니다. 명상하며 마음 챙김하는 마음 챙김 명상할 때 여러분은 내가 0점 나, 노바디 나기 때문에 사실은 에브리바디 납니다. 왜? 모든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그 순수한 명상 상태일 때 남자 여자가 붙습니까? 나이가 붙습니까? 인종이 붙습니까? 뭐가 붙습니까? 우린 노바디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리바디죠. 0점 나는 노바디 나고 에브리바디 납니다. 든든하죠? 그 자족감, 그걸 자꾸 채워줘야 헛꿈을 꾸지 않아요. 과도한 불건강한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자꾸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하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십시오. 0점 나를 자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나가 양성됩니다. 초연한 나가 양성됩니다. 이 바탕에서 긍정심리를 하는 겁니다.
긍정심리의 여러 가지 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웰빙 인지를 통해서 웰빙 인지를 고요히 묵상합니다. 금강경의 사국에 가만히 묵상합니다. 사국에를 전하는 그 공덕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사국에를 가만히 음미합니다. 그거는 명상은 아니에요. 왜? 채우는 거니까. 그 의미를 자꾸 부정적인 사건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자꾸 음미합니다. 명상 수행과 긍정심리 수행이 다릅니다. 명상 수행과 묵상 수행이 다릅니다. 자비, 훌륭한 자비 수행입니다. 자비 채우는 겁니다. 명상이 아니라 내 따뜻한 마음, 따뜻한 욕구, 나를 향해서 자기 자비, 타인을 향해서 타인 자비,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동기를 자꾸 양성하는 겁니다. 자비 기원을 통해서. 아마 시중에 유튜브에도 좋은 자비 문구가 많을 겁니다. 다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문구만 이렇게 가만히 떠올리면서 그런 욕구를 키우는 것만이 자비 수행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이름 붙이자면 그건 자비 기원이에요. 자비 수행은 자비관, 자비행이 있어요. 자비관은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욕구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비행도 해야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비, 타인 자비를 꼭 기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기를 칭찬하세요. 자기를 위로하세요. 뭐 잘못했을 때 괜찮아, 잘했어, 그 생각 또 하면 두 번째 화살 맞는 거야. 두 번째 화살 맞지 말고 내려놔. 배웠다. 이 배웠다는 오늘 못 다뤘습니다만 웰빙 인지입니다. 생각입니다. 내가 반추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왜 그랬지, 잘할 걸.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구나. 배웠구나. 내가 다음에는 이걸 잊지 않으면 더 잘 행동할 수 있겠구나. 배웠다. 이 배웠다는 문장을 가만히 음미합니다. 묵상하듯이요. 그러면 그것이 훌륭한 긍정심리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 명상, 그리고 그 명상에다 플러스 마음챙김하는 마음챙김 명상, 긍정심리의 일부를 다뤘습니다만 일상의 마음챙김을 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마음챙김은 내가 어떤 명상을 하면서 욕구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할 수 있다면 부처님처럼 설법을 하면서도 마음챙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마음챙김 했을까요? 조금은 했죠. 그러나 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완벽주의를 버리라고 했죠. 무엇을 배우든 이 수행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할 뿐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특정한 부분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체계적 마음챙김을 하십시오. 일상생활에 늘 마음챙김을 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나 아이를 참 사랑하는데 아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내가 화가 폭발을 해서 그 다음에 꼭 내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러면 이분은 분노 마음챙김을 하세요. 다른 마음챙김 애쓰지 말고 유념, 념, 싸띠, 이 마음챙김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나 없나. 특히 아이를 만나게 되면 물론 이제 평소에 자비 수행을 하면 도움이 됐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마음챙김만 얘기하자면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 딱 레이더를 켜. 무슨 레이더? 분노 마음챙김의 레이더를 켜라.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 분노 마음챙김. 만약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분노 폭발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다면, 직장에서 그런 게 많다면 적어도 그 맥락에서만큼만이라도 분노 마음챙김의 레이더를 켜라. 적기가 출현하는지 안 하는지 바라보는 레이더병처럼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바라봐라.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놓쳐도 요거는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조금씩 발전합니다. 한 번, 두 번 성공합니다. 분노가 어떤 때는 이제 다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알아차리기도 하고
차차차차차차 이제는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시간이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있을 때 긍정심리 파트를 더 전달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정리 말씀드리자면 마음 공부는 필요하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성장이 필요하구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이 향상되는 그런 기술치, 말하자면 인생 게임에서 기술치가 향상되는 그것이 성장이구나. 그런 성장의 욕구를 낼 때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지식이 향상되고 또 내 마음을 다루는 욕구 생각을 쉬는 명상의 기술, 욕구 생각을 쓰는 긍정심리의 기술, 내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 챙김의 기술을 양성할 수 있구나. 물론 늘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은 즐겁지 않겠습니까? 게임의 끝이 있다면 재미없겠죠. 늘 게임을 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삶의 게임을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MPPT 마음 공부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